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관입니다. 먼저 그 제18대 평택시의원에 당선되신 정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승영 비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한기만 안전기획 담당, 최대현 제안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안번호 제8-3호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7개 분야의 안전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중 실무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한 기관 단체들로 별도의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협력분과위원회는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과별 참여와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전체적인 안전도시 사업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12조 실무위원회가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 항목을 실무위원 구성에 제한이 없도록 조정하여 7개 분야 안전도시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로 실무위원을 재구성하여 활동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주도, 서울 송파구, 광주 광역시 등 6개 지자체에서도 조례상 실무위원회 구성에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안번호 제8-4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6년 1월 7일 재난안전법 개정, 16년 4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제정, 17년 1월 8일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 병령 및 훈령의 재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을 적용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은 현재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 등으로 안 제2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대응 복구 단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는 대책본부 편성 확대를 지진, 해일, 화산 분야를 추가하고 재난대응 필수 협업체계 12개 협업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 상하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이기 경보 발령 사항으로 시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이기 경보 발령을 경기도지사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20조 재난예보 경보 실시로 시장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예보 경보를 실시하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안번호 제8-5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에서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로 격상하여 변경하였고,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3조 재난현장 대응 단계, 안 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 안 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 편성 및 임무, 안 9조 사고 수습 총괄부서의 현장 대응팀장과 현장 책임관 지정, 안 제11조 11조 재난현장 상황 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 대피, 안 15조 16조 긴급구조 지원 및 의료활동 지원, 안 17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안 21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안 24조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 등 통합지원본부의 역할 등을 정확히 제시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현장의 활동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관소관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재난안전관리관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의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안전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중 현행 조례의 규정으로 인하여 참여치 못하여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현행 조례 제12조를 개정하여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수의 제한을 없애고 안전도시 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원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한 필요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안을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적용 반영된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각 안건 하나하나씩 합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죠? 예, 이 실무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30명 예, 이내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지금은 갖고 계신가요? 예,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규정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 사업 관련 추진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인데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 장,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실경,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 그럼 지금 현재 위원회 실무위원회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한 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안전도시위원회에 대해서 좀 위원을 설명을 드리면요. 네. 현재 구성이 현재 그 안전도시위원회가 30명이 이제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해서 안전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 실무위원회가 또 3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협력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0명을 60명을 별도로다가 지금 현재 편성을 돼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뭐 안전도시위원회는 뭐 시의원님까지 한 분이 지금 해서 다 새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제 위촉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현재 협력분과위원회가 지금 현재 60명이 돼 있습니다. 30명 이내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원수가 이제 초과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분과별로 할 때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원 제한을 폐지를 해서 협력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실무위원회로다가 통합을 해서 60명이 되든 70명이 되든 분과별로 저희가 뭐 산업안전, 뭐 교통범죄, 생활안전, 뭐 안전홍보, 뭐 응급센터 이렇게 해서 손상감시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과별로 분야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기관, 단체, 우리 시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도시위원회는 그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이 지금 22명이고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는 현재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6명, 유관기관이 9, 민간이 14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인원 제한을 폐지해서 협력국가 내 60명을 같이 실무위원회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이제 인원 제한을 폐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 전년도 7대 시의회에서는 누가 어느 서영옥 시의회? 의원님이 지금 시의원님이 저기 되셨는데 이제 이번에 바뀌셨기 때문에 명단을 다시 위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이윤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3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거를 이제 푸는 조례안을 이제 개정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2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안전도시위원회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그럼 저기 실무위원회는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연- 시가 6명, 그다음 유관기관이 9기관, 그 민간이 14분, 그래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명 24명이네요. 시하고 위촉직은 24명인 거죠? 당연직이 6분이고. 그렇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23명. 그럼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인원수를 제한을 풀게 되면 안전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타시군에 당연직도 늘어나게 됩니까? 지금 타시군에 보면은 지금 경기도 광주시가 지금 현재 그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벌써 70명 이내로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경기도 안산시는 60명, 위원장 벌써 60명으로 이거 안전도시위원회 빼고 실무위원회가 60명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는 현재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한 뭐 많으면 너무 좀 광범위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7개 그리고 분야를 일단은 제한만 풀으시고 예, 아직 예, 그 구체적으로는 적정 수준에 맞춰서 예, 이제 아직 예, 계획은 없으신 예, 거고요. 그걸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15조 수당 및 여비를 보면 네, 예.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당연직 위원님들도 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계십니까? 현재 그 당연직은 안 받고요. 안 위촉직만 받고 받으시죠? 있습니다. 혹시 수당이나 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지금 있으세요? 현재 저희는 10만 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 예. 10만 예. 수당 여비 포함해서요. 여비가 아니고 참석 수당이죠. 참석 수당으로 예. 해서 1인당 10만 원. 10만 원씩. 네. 그럼 1년에 몇 번 개최가 됐습니까? 지금 전년도 기준하면. 지금 현재
지금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는 1년에 한 세 번, 두 번,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군대 협력분과위원회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 뭐 긴급 사항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정례회 정도로밖에는. 요게 이제 원칙적인 이제 안전도시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16년서부터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요걸 의해서 이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거기에 분과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살 예방 뭐 이런 이제 예. 분야별로 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갖고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당연직 분들이 늘어나지 않으신다면 당연직은 6분이고 위촉 위원님들이 24분 정도까지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안산시나 이런 데처럼 뭐 한 7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수당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예, 10만 원씩 하면 예산이 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700 그게 하고. 효율성이 과연 실무위원회 인원만 잔뜩 늘려놓는다고 해서 효율성이 수당 지급되는 거 이상으로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거는 이제 잘 저희가 판단을 하셔야 될 예, 싶습니다. 분과별로 해서 인원 뭐 강정구 위원님도 저희 여기에 저기 위원님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그거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타- 적정 배분하겠습니다. 타 시가 뭐 70명이라서 우리 시도 그렇죠. 70명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거보다는 예. 적절히 적절히 심사를 배분하겠습니다. 하셔야 예,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이 안전도시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회의록 갖고 있나요? 좀 결과 회의록은 없고요. 지금 네. 현재 제가 기억으로는 결과 보고 회의 결과 보고로 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결심 받은 거 네.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통 그러니까 이건 뭐 꼭 재난 여기 담당하시는 부서 말고도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이걸 작성하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재난 이 안전도시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회의 결과는 있지만 회의록까지는 예, 유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예, 얘기가 예, 있으시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이은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회의의 실제 그 어떤 내용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의록을 통해서.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거는 저희가 아주 그 회의록을 한번 작성을 해서 그날 그때의 결과를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처음으로 제정되는 건가요? 아니 개정입니까? 저기 이제 제정이 돼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전부 개정입니다. 전부 개정이면 기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게 뒤에 이렇게 첨부된 게 기존 건데 이 신고 좀 비교표가 있으면 어떤 게 좀 개정됐어도 좀 알 수 있을 텐데 전체를 다 읽어봐야 그래서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다 틀어졌어요? 아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주요 제명이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인데 그 변경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예, 주요 예. 내용 변경은 제명 변경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조례인데 구성자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재난의 그러니까 수속.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개정됐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적 개정인데 좀 그런 신구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겠다. 앞으로는 좀 그러셨으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예.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데 잘 이제 제가 재난 뭐 안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재난 및 안전 관리가 왜 재난의 수습으로 왜 변경된 거죠? 어떤 취지인 거죠?
요게 이제 그 처음에 지금 저희 그 기본 취지는 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그 예방이나 대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습을 이제 사고가 터지면은 이제 재난이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해서 수습을 먼저 해서 재난 및 안전 관리는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난의 수습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밑에도 이제 예, 예. 예방 대비가 빠지고 대응 복구만 예, 예. 단계로 변경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예방과 대비는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그거는 저 각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뭐 비 오기 전에도 우기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네. 그걸 다 NDMS로 올리고 다 그런 게 사전 작업을 정비를 해놓은 거죠. 점검을 하고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이제 SNS 그 카톡방 네, 네. 개설해서 이제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고생하시는 거 저도 봤는데요. 뭐 야간에도 이제 소집하셔서 대응하시고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예방과 대비가 일정하긴 하지만 되게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제가 현장들을 많이 다녀보면 예, 예, 맞습니다. 뭐 팽성대교 앞에 그 물 고이고 이런 걸 제가 발견해서 신고한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시스템이 좀 아니잖아요. 그 시의원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물론 확인을 하는 것은 한 번 더 점검하는 정도의 의미인 거지 이상 여부가 혹시라도 있나 이런 거지. 그 팽성대교 앞에 거기 물 고여서 차들 막 물 튀기고 막 이런 상황이 우수가 막 안 빠지고 이런 거. 뭐 용역회사가 밤에 뭐 10시 한 40, 50분 와서 뚫긴 했지만 일부 가보면은 우수관도 이게 제대로 배치돼야 될 곳에 우수관이 없어요. 물매도 잘못 잡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토사가 유출되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 짓는 곳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우수관을 막고 있거나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이게 뭐 어떤 부서의 뭐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평택 지금 외곽 389도 외곽도로 팽성으로 가는 거 그 노면에 노선도 안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굽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긋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 왔고 밤에 야간에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80km 아닙니까 시속? 거기 70km입니다. 아니 거기 고가도로 위에요. 거기 80km 전부 다 70km 조정이 됐습니다. 외곽도요. 예, 그 위에 타는데 팽성 빠지고 그 외곽도로 고가 타는데 예, 말이에요. 70km로 아, 줄였어요? 다 줄여 있습니다. 예, 그 전에 80km였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야간에 70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곳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열흘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난의 예방과 대비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고 근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대응 부분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이 예방과 대비도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도 9월인가요? 그 생활민원 SOS 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매일 우리가 공무직 4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 시군별로 다 동별로 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하고 즉시 조치가 일반 임시방편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이제 항구적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우수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하수과에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지금 각 시설물 관리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선거 때 이제 예를 청북 같은 데나 오성, 안중 이런 경계들 있잖아요. 경계. 그러면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서 해당되는 읍면에 연락을 하면 그 경계면 자기 것 경계만 딱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 넘어가면 아니죠. 근데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서 그때 빗자루 가지고 제가 청소를 한번 해보면요. 못, 또 어떤 이런 뭐 볼트 이런 거 이게 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뭐 지나가다 튀어서 펴판 맞아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연관이 돼 시스템이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가 청소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연락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락.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 소속인데 여기 가보니까 이런 지저분하고 또 이런 위험물들도 있으니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가보면 딱 이쪽은 깨끗해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 쪽은. 근데 길 건너 쪽은 그대로예요. 그럼 이 시민이 이쪽은 이쪽 부서에 청소하니까 이쪽에 알아서 신고해주고, 이쪽 부서는 이쪽 소관이니까 이쪽 신고해주고, 이쪽 부서는 이쪽 지역이니까 또 신고해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민 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평택시 시스템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안전도시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물론 지금 안전도시를 하시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아는데 이거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조차 안 되고 있으면서 뭐 세계적인 뭐 안전도시 기준에 맞춰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 오수관도 그래요. 제가 여기를 신고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쳐요. 바로 뒷골목 가보면 그대로예요. 그러면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다니면서 신고를 해야 그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 이게 T자 도로면요. 여기에 물이 고여 있어요. 이거 여기 우수관인데 막혀서 물이 안 나가. 그럼 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높아지는 거죠. 노면이 미끄러우니까 물도 튀기고. 그러면 여기를 신고했어요. 끝이에요. 여기 쭉 우수관이 있어요. 가보면 다 쓰레기 쌓여 있어요. 그럼 다시 신고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안전도시 이 시스템이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재난안전 여기 부서에서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총체적인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자, 제가 볼 때 이게 그 유승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업무 보고 때 더 깊게 이야기하고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잠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업무 보고 때 더 깊게 이야기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요 조례 관련해서 예, 홍선희 의원님. 지금 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꿨잖아요. 요 제목만 바꾼 거죠? 제명하고요. 그 설치 목적, 뭐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으로다가 바뀌고, 그다음에 운영 단계를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대응 복구 단계로다 변경. 요거는 예, 예. 지금 요건 위에 나와 있는 거고. 예, 그거를 바꾼 겁니다. 요건 안 1조, 안 2조를 바꾼 거고 전체적인 그 조례안은 이거 먼저 거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해당되는 조문만 바뀐 겁니다. 종문만 바뀌고 예. 이거 저 제목만 바뀐 거죠? 예. 아, 그거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신구 대비표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대책본부 편성 확대 안 8조에 보면은 지진 해일 화산 분야 추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게 어디 들어 있나요? 지진 해일 화산 분야 추가가 제 8조에 보면 예, 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8조에 별표에 들어가 있나요? 예, 별표 사에 자연재난은 별표 4에 들어가 있고요. 자연재난에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근데 별표 사에도 이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거기 들어있으면 거기 들어있는 거고요. 예. 그 재난 대응 필수 협업 체계 12개 협업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12개가 되나요? 그거 대책본부 편성 확대 해가지고 재난 대응 필수 협업 체계 12개 협업 기능 했잖아요. 예, 재난 대응 협업 나 기능. 답변 기능이 12개 되는 드리겠습니다. 거죠, 기능이. 그 12개 협업반도 별표에 12개 협업반이 명시가 돼 있고요. 역할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별표 매단에 있으니까. 별표 1을 보시면 됩니다. 별표 이래 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희 위원님. 요것도 그 먼저 있는 조례에다가 제목만 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통합지휘소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제 격상을 시켜서 통합지원본부로 격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지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재난이, 그러니까 자연재해 재난이고, 이는 상대적으로 지리적 조건이 좋다라고 이제 많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홍수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볼 때 평택은 여러 가지로 그걸 뭐라고 얘기할지 하여튼 기상에 적절하게 위험주의가 됐을 때는 비가 그쳐준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지역의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저번에 그 우리 삼성 병원에 그 후송돼갖고 의료 문제가 됐던 거. 메르스요? 예, 메르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은 이하고 어떻게 어떻게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이 재난 어떤 그러니까 통합주의소. 그거는 그 발생이 되면은 이제 사고가 나면은 재난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그 재난 현장으로 가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소방서도 오고 같이. 그 저번에 그 우리가 그 국제대학교나 그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그 훈련을 하거든요. 매년 안전 점검 네, 예.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돼서 붕괴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재난현장 대책본부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갖고 같이 각 유관기관 관련 통신 전기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그를 복구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주의소에서 통합지원본부로 바뀌면 격상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메르스에 대한 평가서가 있나요? 평택시 자체. 평택 보건소에서 작성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관은 보건소장, 네. 저희는 조정관이거든요. 지금 바뀐 적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때 메르스 터졌을 때 일일 백서가 지금 거기에 평택 보건소에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이후에 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발생하면 이것도 지금 시스템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주관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긴급보고는 보건소가 주관합니까? 대책본부가 운영이 되죠. 아까 그 이양에 보신 평택시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 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 되고. 예. 그 통합지원본부는 여기가 부시장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모든 기관들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속에서 저는 재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런 걸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건가? 이런 거 궁금한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에서 통합지휘소에서 격상을 시켜 통합지원본부를 만들고 여기 용어에 총괄 조정이라는 거를 조정을 하면 안 된다, 지휘를 해야 된다는 지휘 이런 어구 그다음에 현장 책임자를 사고가 났으면은 거기는 현장이 없잖아요. 읍면동장이 우선 직무대행을 현장 책임자로 하고 이게 통합지원부가 구성이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체제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약간 변경된 겁니다. 주문항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평택 지역이 메르스는 평택 지역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게 확장이 돼서 삼성이나 서울 쪽이나 전국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이잖아요. 그럼 평택이 그 부분에 대한 진원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오명이라면 오명을 그 당시 시대에는 참 받았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평택시만의 어떤 조례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가 실제 평택시의 조례로 반영이 돼서 좀 더 강화된, 다른 지역보다 더 강화된, 또다시 그런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조례를 지금 이게 약간 저희 체계가 지금 저희가 7월 달에 이게 8대가 시작됐고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나 이런 건 심도 있게 이루어진 건 그 전에 아마 만드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후에 있어서는 조례를 만드실 때 자구 문구에 대한 무슨 중앙기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 평가들을 통해서 평택이 갖고 있는 취약한 부분은 더 좀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좀 앞으로의 조례 검토도 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 시의회도 그런 일을 같이 해야겠지만 집행기관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은 그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지금 조례에,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고, 뭐 중대한 유료 유해 화학물질 유출했을 때도 통합지원본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메르스 같은 거는 이제 저기는 그 시설 관리 부서가 평택 보건소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걸 뭐 지침으로 만든다든지 어떻게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세세한 거는 보건소에서 작성을 해야 되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관계 기관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지침이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메르 관리 어떻게 한다는 거는 보건소에서 관리부서에서 지금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 또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